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몇 개 같이 골라서 제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기 위해서 이제 잠깐 넘어갔다 온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멘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위주로 좀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 1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지금 문제에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바로 그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표현 바꾸기 1-2번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다음이 성립할 때 이 두 개 말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좀 정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는 것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것과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다가 이거는 하나 좀 적어주세요. 이 옆에다가 지금 1-2번 53페이지죠. 1-2번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곳 위에다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다음이 성립하면은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이게 성립해도 이 진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을 서로 혼동하지는 마세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때는 종종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혼란을 느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표현 방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이쪽 라인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문자가 두 개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임의 실수 xy에 대하여, 임의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얘기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유형 1번 문제 풀어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x랑 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언제나 참이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쭉 써보면은 그것이 이제 x의 개수가 5가 나오고 y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2-3번. 이건 등식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거 여기 이 단어는 이게 왜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봅시다. 지금 한번 시작해보세요. 도대체 이 단원에 등식도 아닌 애가 왜 튀어나왔을까? 단순히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라서? A와 B를 구하는 거라서 그래서 튀어나왔나? 얘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생각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다 푸신 분들도 내가 푼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의 값에 관계없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 xy에 관계없이 이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었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는 하고서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냥 K라고 두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등식이 아니었었는데 등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치? 아, 그럼 이제 이 단원의 어떤 컨셉에 맞게 이 취지에 걸맞게 내가 진입을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k 괄호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쵸?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건 x랑 y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정확히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네,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b의 값은
k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2k는 마이너스 1가 아닌데? 네. 그치? 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 그다음 k 값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a의 값도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18이라고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a랑 b를 곱하라고 하지 않나? 그치? 네, 그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단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한 이 출제자가 생각한 정확한 취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그 취지대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텐데, 나 혹시 이것보다 더 잘 푼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더 기발한 방법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나만 알고 싶어? 그런 건가요? 자,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거 근데 지워도 되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기 오늘 내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중간에 이제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생각해보세요. 더 기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푼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계속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수학은요, 여러분들은 이 수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 다양하겠지만, 나는 수학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의 정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부분들이 난 매력적이라 생각해.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내가 결국 이 답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고되고 험난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기발하게 한 큐에 끝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논리적인 하자가 없으면 결국엔 다 모든 게 정답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뭔가 좀 흥미롭고 재밌고 좀 뭔가 좀 우아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친구들은요, 자꾸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가장 최단거리만 찾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기억이 안 났을 때는요,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린다. 가만히 있어요. 왜?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쩔 거야. 내가 어떻게 아둥바둥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멈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배운 것만 하고 거기서 말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뭘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학생 때도 이걸 좀 느꼈어. 내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선생님이 되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같이 함께 보이는 거야.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도 내가 계속 끊임없이 같이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된 특징들이 뭐냐면, 공부할 때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거기서 그냥 딱 끊어버려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제스처를 계속 관찰합니다. 즉 문제를 풀어서 맞았냐 안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나는 평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이 나왔다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종종 몇 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답이 나왔다는 이유로 놀고 있다. 그냥 난 다 한 티를 내면서 그냥 이러고 있다. 이게 내 입장에서 문제 아직 못 푼 사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봐봤자 몇 과목 봅니까 요즘? 학교에서 시험 몇 과목 봐요? 네 과목 봐요? 진짜? 중간고사 4과목, 기말고사 6과목. 6과목? 기말고사. 네. 맥시멈 6과목.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12과목 봤다. 왜 12과목이냐면 국영수, 사과, 도덕, 기가, 한문, 일본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 총 12과목이었어.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그렇게 12과목이었는데 하루에 3과목씩 4일을 연장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갈 때마다 맨날 3과목씩 보는 거야. 3과목. 근데 있잖아,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무슨 시험을 보더라도 진짜 하다못해 아무 내 인생에 하든 불필요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대충 보거나 그런 일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나한테 문제를 냈어. 선생님 이거 문제 맞춰볼래? 심지어 그게 넌센스 문제라 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맞추고 싶어해. 그게 내 성격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 같은 것들도 뭐 예를 들어 한문, 뭐 체육 이런 거. 아, 솔직히 말해서 다 찍고 자는 애들 태반이에요. 그렇죠? 다 찍고 자는 애들 태반인데 나는 그 시험에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아 적어도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또 내가 문제를 다 풀고서 시간이 15분 정도쯤 남았다 하더라도 집중하세요. 안 들을 거면 가셔도 됩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지금 너 저격하고서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그럼 들어야지 그러면. 직접 내용을 이렇게 혼동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나는 그런 식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문제를 다 풀고 자신 있게 100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15분 정도쯤 남았어. 그 15분 동안 수십 번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왜? 난 단 한 문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옆에다가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풀이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의 정도를 더 키우는 그런 여유도 내가 좀 누리고도 싶었었어요. 시험 때. 그래서 나는 아무리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필요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용땡이 부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엎드려서 자는 것만큼은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늘 꾸준히 해왔었던 생각이었어. 근데 오늘도 내가 지금 이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그래 풀어서 답도 뭐 여기 밑에 있으니까 맞춰보시고 이제 뭐 맞았다는 거 확인도 했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고 멈춰있으면 발전 못합니다.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왜 자꾸 자기의 천장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뚝 떨어지냐는 거야. 이걸 자꾸 깨트리고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문제 보고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취지에 걸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세련되고 센스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살펴보면은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데 어떻게 얘가 어떤 일정한 숫자 값으로 항상 어떤 일정한 숫자 값으로 존재하겠느냐 이거야.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 부분이 이게 전체 약분되고서 딱 숫자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 아닐까? 즉 한마디로 이 분자가 이 분모에 어떤 실수배인 형태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모에 보시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분자에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것의 마이너스 3배가 얘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겠다 하고서 내가 진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 문제 답 18이라는 것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볼 기회를 전부 다 걷어차버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슬프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나중에 절대로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등학생 밑에는 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문제 정석대로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푸는 친구들이고요. 이쪽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직관적으로 정말 센스 있게 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라는 방법대로 풀어내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이 아마 특성이 딱딱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살아남을까요? 누굴 것 같아요? 1번? 2번? 뭔가 좀 이렇게 성실하고 체계적인 친구가 살아남을 것 같다. 뭔가 좀 직관적이고 상당히 좀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살아남을 것 같다. 어떤 친구가 살아남겠습니까? 1번 손, 2번 손.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얘네들은 아마 한 고등학교 한
한 1, 2학년 정도쯤 그 사이에 아마 다 나가 떨어질 것 같고 괜찮아 천천히. 이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쯤 갔을 때 엄청난 기복에 힘들어하면서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이 둘 사이의 중간인 휴전이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장점은 잘 알고 있지만 단점은 뭔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막 심화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딱 배운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은요.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톡톡 튀는 그러한 생각들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기복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진짜 큰 시험 가서는 오히려 이 친구들보다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둘 다 모두 항상 시험만 봤다 하면 슬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의 장점과 이 친구들의 장점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제 융합시켜 놓은 친구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쉽거나 좀 단순한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상당히 좀 기발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쓴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 자기의 어떤 수준과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대방의 장점들을 흡수하고 자기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결국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거 그냥 뭐 x는 그 a는 뭐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18이라고 남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가지고 18이 나왔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친구들이나 난 둘 다 언젠간 죽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들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이 방법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 단원에서 왜 튀어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장점까지도 흡수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이러한 것들을 떠올렸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연필 하나 잡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저러한 아이들의 장점까지도 같이 여기서 흡수해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특강 때도 그렇고 정규 수업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해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놀고 자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자지는 않겠지만 그쵸? 내 앞에서 어떻게 자? 그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발 거기서 그렇게 만족하고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꼭 좀 이건 당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2-3번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우리가 이제 (73이라는) 것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지? 14고 몫은 14고 나머지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검산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73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4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fx라는 것을 우리가 gx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몫이 뭐가 나왔다고 할까요? 몫은 이제 보통 수학에서는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렇게 쓸게요.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가 이제 r 하고서 이것도 이제 식일 테니까 rx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눗셈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건 역시도 검산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fx라는 것은 gx에다가 결국엔 qx를 곱하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rx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 식 완성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유식에서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예제 3번에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x 세제곱 아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이 예제 3번은 그냥 진짜 냅다 나눠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 그치? 요것과 이제 같은 뭐 보고서 했지?
모르겠다. 뭘로 착각했는데. 자, 어쨌든 정정할게요. 예제사항 그냥 일단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다음 중단원에서 써먹을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 공부했었을 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가지고 이런 검산식을 쓸 수 있었듯이 식을 가지고도 이런 검산식 쓸 수 있다. 우리가 요거는 2단원을 공부할 때 좀 많이 활용할 거니까 잘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그때 당시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 사용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58페이지부터 나오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부분 같이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라는 것을 x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목과 나머지 모두가 다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나머지만 궁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나머지만 궁금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눠줘서 3x 제곱 그 다음 빼주면은 10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0x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0x 그래서 10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20x 그 다음에 이제 또 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3x를 또 없애주려고 마이너스 13 해서 이제 마이너스 13x 플러스 26 빼주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 몫은 이제 뭐 그냥 얼떨결에 구해버렸고 나머지도 이제 구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연산들을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나머지를 구했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데 그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이 고민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냐? 이 아까 전에 내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많이 써먹을 걸로 이 검산식 중요하다, 검산식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자, 이거 한번 우리가 검산식으로 바꿔서 써볼게. 얘는 이거 x-2 곱하기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마이너스 13 에이 무슨 소리야 보고 쓰는 것도 못해. 자, 어쨌든 마이너스 30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얘를 꼭 집어서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 난 쟤를 추출하고 싶은 거야. 쟤를 추출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등식을 보니까 요런 등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나머지 저것만 추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면은 저것만 쏙 빼서 추출을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이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나눗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내가 나눗셈을 하기 이전에는 얘가 뭔지 잘 모르고 역시 얘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얘는 알아. 얘도 알고.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써져 있을 그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싹 하고 추출을 해낼 수 있을까? 조목이 뭐가 있을까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은 양변 x에다 2를 대입해보면 여기에서의 이 결과가 뭔가가 나올 테고 여기에서의 결과도 뭔가가 나올 텐데 당연히 얘는 한 등식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얘가 뭔 난리를 치더라도 상관없이 얘는 0이 될 것이고 그치?
잘 나오지도 않네 이거. 잠깐만. 영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는데 얘는 당연히 0이 나올 것이고, 그치? 여기 나오는 그 친구가 곧 여기 적혀 있는 i지 않겠습니까? 네. 오!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결과는 얘 무시하고 여기에 나올 그 i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어. 그치? 뭔가 조금 이제 알듯 말듯해요. 자, 이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 내가 만약에 fx라는 것을 gx로 나눴는데 이 gx는 1차식이라고 할게요. 1차식. 근데 그때 몫이 qx가 나왔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고 할게. 당연히 1차식이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숫자였겠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fx라는 것은 이 gx 곱하기 qx 그다음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썼었던 그 검산식이다.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 r이라는 것이 궁금하다며. 그치? 그러면 이 gx라는 것이 아까 1차식이었다면 이 친구를 내가 뭐 예를 들어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조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최고차이수가 1인 i로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볼게. x-a라는 것으로 좀 바꿔서 써본다면은 x-a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내가 이 fx라는 것과 이 x-a라는 것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만큼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반화 시킨 거죠, 일반화. 자, 어떻게 해준다고? 요 양쪽에다가 x에 a를 대입해 준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요 부분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곱해져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얘 자체가 0이 돼. 그럼 우변에 뭐만 남아? r만 남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내가 a를 대입했으니까 fa가 만들어지겠지. 항등식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건 변치 않고 계속 유지가 됐겠지. 그러니까 fa가 r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 오케이. 나머지 정리가 바로 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리인데 여기서 이 r이라는 것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이 fx랑 이 1차식 나누려고 하는 그 1차식 사이에 콜라보를 가지고 이 몽만 이 외톨이 왕따시킨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쏙 빼놓고 얘만 쏙 하고 추출해내는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x라는 것이 그럼 이번에는 x-a가 아니라 ax 플러스 b라는 것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때 몫이 qx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또 r이라고 해본다면 그럼 이때도 내가 이 r이라는 것을 쏙 추출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 주신다면 그럼 이제는 ax 더하기 b라는 것이 0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네. f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는 이제 싹 다 0이 되어버리고 뭐가 만들어지는? r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 이게 뭐라고? 이게 나머지 정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r은 f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말하기가 헷갈리고 좀 그런다면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다가 a를 대입하여 이제 fa는 r이다. 즉 r은 fa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이제 r
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정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때? 쉽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없어요? 꼭 1차식이어야만 합니까? 뭐 이런 거 궁금해? 이런 거 궁금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궁금해야 돼. 꼭 1차식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제 한 번씩 질문들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내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 그럼 꼭 1차식이어야만 할까요? 2차식이거나 3차식이거나 그러면 안 될까? 그럼 2차식일 때는 어떻게 해? 그럼 그때는 뭐가 나머지야? 역시 똑같아? 그때도 FA인가?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fx라는 것을 x-1 곱하기 x-2 라는 것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몫을 qx, 그다음 이때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검산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거는 그냥 내가 ax 더하기 b라는 걸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차피 1차식 이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뿅 하고 만들어질까요? 한번 해볼까? 자, 양변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f1은 나머지 ax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나오나? 진짜요? f1이 ax 더하기 b예요? 이건 단지 a 더하기 b 아닌가?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요 양쪽에다가 똑같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끄덕끄덕 하셨었잖아, 그치? 그래서 ax 더하기 b 나머지가 뿅 하고 나오나?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또 도리도리네, 그치? 어때요? 나머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죠. 나머지 자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건 오직 무엇으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내가 r 그 자체 값은 fx에다가 그 나누려고 하는 뭐 x-a라면 a, ax 플러스 b였었다면 마이너스 a분의 b, 어쨌든 그 숫자를 대입해서 나타낸 그 식의 값이 그게 바로 나머지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나머지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 정확한 범위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고요. 그다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의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내는데 활용을 해주실 수는 있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양변에다 이제 X에다 무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2를 대입하면 이제 F2가 2A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1은 A 더하기 B, F2는 2A 더하기 B. 어차피 F는 내가 알고 있는 녀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설마 이거 식도 안 줘놓고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겠어? 그치? 그건 아니겠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 상태에서 나머지 구하라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F1과 F2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일 거예요. 그렇죠? 계산 가능한 값들일 거야. 그래서 이제 A랑 B의 값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을 융합해서 요 나머지 AX 더하기 B를 구해내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내는 거지 나머지 자체가 짠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나머지 정리가 딱 이용될 수 있는 그 범위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이다. 알겠죠? 그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해봤냐면 59페이지까지 요 한 장 지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읽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나머지 정리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fx를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f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된다. 그쵸? 네. 왜? fx는 x-a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었으니까 내가 양변에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fa가 r이다 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r을 fa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두 번째 뭐 좀 일반적인 1차식은 x-a가 아니라 ax 더하기 b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는 무엇이다? 내가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r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기 위한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f 마이너스 a분의 b는 r이다 라는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알겠지? 네, 그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인수 정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인수 정리. 이름이 왜 인수 정리입니까? 인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한껏 괴롭혔었던 인수분해만 하면 그렇지 엄청나게 괴롭혔었죠. 그때 있는 인수가 바로 이제 요 인수야. 자, 인수라는 것의 정의는요. 세모랑 네모를 곱해서 별이 된다면 세모랑 네모는 별의 인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어떤 수의 어떤 식의 인수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럼 인수 정리라는 것은 인수가 되는 상황에서 뭔가 사용이 되는 그런 정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인수가 된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얘 곱하기 얘 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그 상황에서 얘랑 얘가 얘의 인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나눗셈 검산식 쓸 때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없다는 상황인 거겠지, 그치? 네, 맞아요. 인수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상황 중에서 특수하게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 인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a로 나누어 떨어질 때 혹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x-a를 인수로 갖는다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말들이 사용되는 이제 정리인데 fx가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썼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x-a로 나누어 떨어질 때 x-a를 인수로 가질 때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들어간다면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에 x에 a를 대입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f a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수 정리야. 특히 특별할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그냥 특수하게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을 지칭한 것이 인수 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언제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써먹을 것 같아요?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있었죠. 인수분해할 때. 맞아.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할 때 써먹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조만간 뭘 배우겠군 이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뭘 배울까? 그렇지. 이거 바로 다음 단원의 그 인수분해입니다. 네, 다음 단원을 위한 초석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원의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솔직히 2차식 같은 거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 할만하잖아, 그렇지? 3차식이나 4차식, 5차식 뭐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할 때는 그때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써먹히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인수 정리는 이제 그때 인수분해를 할 때 또 사용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자체로도 사실 의미가 많습니다. 그냥 뭐 이것이 어떤 것의 인수다, 뭐 어떤 걸 나눠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의미가 많이 깊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인수 정리는 그렇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랑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 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은요, 우리가 이제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뭐 물론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찮다면 되게 귀찮기는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귀찮은 작업들을 조금 많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법칙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의 도구? 그래, 도구가 낫겠다. 하나의 도구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1차식을 나누는 상황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냥 그나마 쓸만한 도구를 하나 우리한테 준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원리보다는 그냥 얘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나눌 때 원래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하면서 얘를 지우도록 하기 위한 x에다가 x제곱을 곱하죠. x제곱. 그래서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고, 그 다음 빼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x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x.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라고 써주실 수 있습니다. 또 빼주죠. 그래서 이제 3x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그래서 3x 마이너스 6을 빼주니까 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좀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만 취해서 적을 겁니다.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할 때랑 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우리 그 예전에 약수 막 그 공약수 공배수 막 이런 거 구할 때 했었던 그런 작업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니은자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 숫자를 여기 옆에다 적습니다. 자, 요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느냐? 알겠지? 자, 얘 아니다. 얘 아니고 얘를 0으로 만들어 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적지 마. 오케이? 뭐라고 적어야 돼, 여기? 2라고 적어야 돼. 2.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 자, 첫 번째는요.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세요. 그냥 1. 자, 그다음부터 똑같은 규칙이야.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아유,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알겠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알겠지? 그냥 이거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기 그냥 더 센테스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렇게 썼을 때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요렇게까지 끊고 얘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입니다. 자,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몫이야?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몫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1이 나온 겁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어때? 똑같이 그렇게 나왔지? 신기하지 않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 귀찮은 과정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화 과정 거쳐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가격감 내주세요 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한테 하나의 도구를 그냥 제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잘 이용해가지고 1차식을 나눗셈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자꾸 계속 1차식 강조하고 있잖아. 2차식으로 나누거나 3차식으로 나누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런 도구. 2차식으로 나누거나 3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직 어떤 상황에서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그래서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손쉽게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아내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이 방법에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1차식만 이용이 가능해요. 뭐 이건 말고 이건 그냥 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였으니까 뭐 이건 제외하고 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그래서 조심해서 써주셔야 돼요. 시간 생각할 시간 그래도 한 2, 3분 정도쯤 드릴 테니까 그동안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다 쓰는 숫자는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몫이 나오고 얘가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쓸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틀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맹점,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뭐 문제는 없어 보이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뭐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힌트를 좀 줬어요. 내가 뭔가 조금 얘를 잘 눈여겨보시라 라고 지금 내가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얘를 잘 조심조심 다뤄주셔야 할 텐데 이 질문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거 답변을 내가 이제 드리고 난 뒤로도.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했었죠? 얘를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여기에 쓴다고 했었어요. 뭐 걱정되는 거 없어요? 네. 그 1차식에서 그 0이 되게 하는 수가 분수는 아닌데? 분수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분수가 된다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됩니다. 네,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식을 뭐 x-3분의 1로 나누겠다.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때 나오는 몫과 나머지가 또 돼요.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거기에다 그렇게 적용시켰을 때 몫과 나머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분수나 소수는 네, 거기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아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자꾸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차피 믿자야 문전이야. 뭐 불안한 거 없어요? 불안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야 그럼 2x-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한번 구해봐 라고 시키면은 너네들 어떻게 할 거야?
2번. 똑같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응. 그럼 요 계산 결과들 전부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럼 너네는 이걸 또 몫이라고 이걸 또 나머지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랑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진짜 똑같아? 그럴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뭐 약간 어떨 때는 또 사용 가능하고 어떨 때는 또 사용 불가능하고 이런 건가? 자,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립제법은요, 오직 어떤 순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러면은 뭐 2차식, 3차식도 안 돼. 1차식만 가능한데 1차식도 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경우만 가능하네. 그럼 이딴 걸 우리한테 왜 갖다 준 거야? 그치? 쓸모도 없는 거. 뭐 그게 상황이 얼마나 막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치?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요때만 사용 가능한 거긴 한데 그 결과를 활용해서 얘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쵸? 응. 분명히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랑 2x-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는 서로 관계가 되게 깊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랑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게 일단 하나의 커다란 질문인데 여기서 내가 일단 요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2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2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2분의 1분? 2분의 1배, 뭐 2분의 1배, 2배 뭐 이런 정답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같을 것 같다. 네. 아, 내 목소리 돌려줘. 아. 내가 원래 목소리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웃음 참기 게임 아니었나? 이거 지금 다들 참고 있는데 먼저 터진 사람이 있어. 오케이. 지금도 아름다워요, 저. 이미 늦었어. 좀 타이밍이 늦었어. 빨리 말했어야지. 아까 제가 터졌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지. 자, 아무튼 대신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좀 흉내낼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납득은 되죠? 왜 이게 그런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치?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같게 나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큰 질문으로서 그럼 얘네들은 서로 몫과 나머지가 무슨 관계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것에 대한 소질문으로 일단은 얘네 둘의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답이 2분의 1배, 2배, 같다. 이렇게 세 개로 압축됩니다. 나머지는 같지 않아요? 나머지는 같을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나머지는 첫 번째 게 두 번째 거에, 우리 두 번째 거를 알고 싶은 거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 2배다 손. 절반이다. 다 눈치 게임이에요. 한 명이 손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 같다. 그럼 같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짚어서 왜 같은지 물어볼 거야. 왜 같아요? 이거 아까 나머지 정리로 봤을 때 그렇지, 좋은 스타트야. 쟤도 그 뭐냐 위 x 빼기 2도 fx는 qx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어리니까 쟤도 그 어리 f2고 그리고 2x 빼기 4 똑같이 f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랑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걸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냥 fx라고 할게요. 좀 공간상의 부족으로.
fx라는 것을 내가 x-2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할 때 이렇게 답을 맞추실 수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x-4로 나눴을 때 몫은 q, 이거는 q1x, 이건 q2x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플러스 이것도 r1, 이것도 r2라고 할게요. r2라고 하자.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여기서 R1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2를 대입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F2는 0 더하기 R1이라고 해서 F2는 R1, 즉 나머지는 F2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정리 입각해서요, 그쵸? 이건 어때요? 2x-4로 나눴을 때도 역시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의 값 얼마? 2라는 것을 양변에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F2가 R2가 되잖아. 아, R1이랑 R2는 서로 뭐로 똑같을 것이다? 뭐로 똑같을 것이다? F2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R1이 뭐였다고? F2, R2가 뭐였다고? F2.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R1과 R2가 뭐로서 똑같다고? F2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결국엔 나뉘어졌을 때 이걸로 나뉘어지든 이걸로 나뉘어지든 이 몫은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머지만큼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qx라는 것이 q1x라는 것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유추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R2가 현재 뭐로 똑같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다고? 그치, F2. 그러니까 얼마? 1이라는 것으로 똑같다는 걸 내가 지금 방금 확인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똑같고 얘도 서로 똑같은데 그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뭐 여기 Q2X가 당연히 요 위에 있는 녀석의 몫이랑 이 밑에 있는 녀석의 몫이랑 서로 무슨 관계일지가 바로 딱 드러나네. 그쵸? 자, 봐봐. 얘가 지금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얘 또 어떻게 되면 될까? 여기 2배라고 하면 다 맞는데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자, 진정하고. 얘가 지금 2배가 됐어요. 얘도 2배가 돼버리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거의 다 왔는데. 우린 지금 여기에서 얘랑 서로 똑같잖아. 얘랑 서로 똑같지, 그치? 그러면 얘랑 서로 똑같아야 돼. 이 결과랑 이 결과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근데 얘가 2배가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야 그 결과랑 그 결과가 서로 똑같겠어? 그렇지, 절반이 돼야지. 얘가 2배가 된다고 신난다고 얘가 2배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그쵸? 그래서 조용.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것에 어떻게 2분의 1배가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Q2X는 무엇이다? 2분의 1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쓸 때는 개수가 언제일 때를 가정한 상태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고창, 즉 한마디로 1창의 개수가 1인 경우를 가정하고 내린 결론이 이것과 이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는 그럼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못하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이용해서는 내가 이 결과를 유추할 수는 있다. 어떻게? 지금과 같은 식의 결과로부터.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바이블에 또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꼼꼼하게 잘 공부해주세요. 알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거 2배 될 때 얘도 2배 된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요게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니까 이거 실수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x-4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냥 조립제법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나머지라고 써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2x-4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일 것이다? x-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쭉 공부했었던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 항등식, 그다음 그것의 정의와 성질을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같이 좀 여기다 그래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줘야겠다. 자, 처음에 글자를 다 쓰진 않을게요. 항등식을 먼저 공부했어요, 그렇죠? 항등식의 정의랑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파생됐었던 미정계수법, 그게 뭐였지? 수치대입법. 그 다음에 이 성질에 의해서 파생된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중단원이 끝나버렸습니다. 항등식 공부했고 정의와 성질 공부했고 그다음 그것에 합격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을 각각 공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이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인수정리를 공부를 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커밍순 3단원 이제 인수분해 공부할 때 곧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차수가 큰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또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근데 이제 얘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일단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그리고 그 1차식의 개수는 그 1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다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냐?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것을 그래도 내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를 가정한 못과 나머지를 바탕으로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그냥 막 냈다 나누는 것보다는 이거 이용해서 나누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쉬워지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랑 숨막힘 라운드 이것을 잘 읽어보면서 제대로 좀 공부, 복습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정규 수업 때 뭐 배치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를 따로 이제 그거에 맞게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테스트 안 봐요? 잠시만요. 일단 요거 가능하죠.